긍정적인 말을 할 때 무엇이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무엇이든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건 아니에요. 세상을 늘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지 맞설 때는 맞선다는 거죠. 그러니 부당하거나 이상하거나 한 거에 긍정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자는 건 뭐냐면요. 역시나 긍정적으로 향하자는 것과 동일한데요. 우리가 자꾸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좋았던 얘기 이런 것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우울한 얘기, 짜증나는 얘기, 험담 다 해도 돼요. 특히 사랑하는 사이에선 그런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럴 때마저 결과를 긍정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가장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매력은 그런 데서 드러나죠. 말에서 드러나요. 인성, 인품 같은 거.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옷장이 없어가지고 모든 옷들을 바닥에 다 깔아놨어요. 저는 정리정돈이 특기입니다. 그런 제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보면 매일 집에 갈 때마다 짜증이 났어요. 이 얘기가 나왔던 날이 누군가가 저에게 선생님은 요즘 어떤 스트레스가 있어요? 아, 저 옷장이 없어서 짜증나요.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부정적인 결과로 가는 건 뭐냐면요. 아, 옷장이 없어서 짜증나요. 왜요? 옷장이 주문을 했는데 너무 안 와요. 진짜요? 네, 옷장 왜 그렇게 안 와요?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옷 진짜 별로 없는데 옷장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투덜거릴 거예요. 불평하고. 그러면 듣는 사람도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반응만 해주잖아요. 근데 이때도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거예요. 저도 짜증 집에서 혼자 냈죠. 그런데도 노력했어요. 나는 왜 짜증날까? 욕구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비폭력 대화에 되게 많이 나오는 방법이에요. 항상 분노가 나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 우리는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있대요.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옆 사람이 짜증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이렇게 해주길 바랬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가 잘못했다고 화내는 건데요. 실제로는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욕구를 잘 몰랐고 그걸 말을 안 한 거예요. 짜증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래서 비폭력 대화를 많이 보면서 요즘 연습한 거예요. 그때도 그 옷가지들 속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정수, 너 왜 짜증나니? 나는 옷이 많은 게 싫어. 그게 왜 싫으니? 이런 일로 시간을 쓰는 게 너무 싫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니? 옷이 없으면 될까? 그렇지. 너는 얼마 전에도 세탁 때문에 짜증을 냈었어. 제가 세탁소도 이런 옷들 보내야 되니까 못 보내는 거예요. 집이 멀어서 맨날 그걸 세탁소에 보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짜증이 나 있는 상태였는데 이게 역시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장이 없을 때 그렇게 열받을 일이 아닌데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넌 옷을 줄여. 오케이. 그럼 옷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을 거야. 그러겠네? 이러면서 점점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의 최종 결론은 옷을 사지 않겠다가 됐어요. 그래, 앞으로는 옷을 안 사겠다. 옷이 많아진 이유가 이거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텐데요. 우리는 살다 보면 체형이 변하잖아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러면 그 맞는 옷을 또 사요. 근데 옛날에 입었던 날씬했던 내 시절의 옷은 언젠가 살 빠지면 입을 거야 하고 또 냅둬요. 또 상황별로 사회 볼 때 옷, 일할 때 옷, 결혼식 갈 때 옷, 운동할 때 옷 이런 거 많아지잖아요. 사진도 찍어야 되니까 좀 맨날 똑같은 옷 입으면 그렇고. 그게 과연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옷을 사지 마. 그러려면 너의 옷을 평생 입어야겠지? 깨끗하게 입어. 그래. 제가 진짜로 그 생각을 딱 하고 결심을 하는 순간 너무 행복해졌어요. 선생님은 요즘 스트레스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저 옷장 때문에 짜증나요. 근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옷을 안 사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옷을 대하는 제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옷을 사는 것도 제가 바쁘니까 일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사업할 때 불안하잖아요. 우리는 늘 불안한 인간이잖아요. 이 불안함 속에 막 옷을 사려고 하니까 되게 바쁘고 막 사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더 여유가 생기고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면 그때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들으면 한 번 더 옷을 대하는 자세를 생각해 보실 거예요. 이게 바로 긍정적인 결과로 향하는 길입니다. 아픈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김혜남 선생님이 쓴 책인데요.
파킨슨병을 거의 20 몇 년간 투병 생활을 이어오고 계세요. 근데 그분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라 개업을 하자마자 몇 개월 만에 진단을 받았대요. 근데 이 파킨슨병이 진단을 받으면 10년도 채 안 돼서 죽는다고 해요. 그리고 끝은 치매에 걸리고 너무나 억울한 거죠. 왜냐하면 김혜나 선생님은 시어머니도 모시고 살고 뒷바라지도 다 하고 그렇게 해서 개업을 시작했는데 바로 병 진단을 받으니 얼마나 하늘이 원망스러웠겠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빠졌다면 김혜나 선생님 역시도 이런 많은 책들을 쓰지 않으셨겠죠?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이라는 책은 정말 아름답거든요. 굉장히 밝아요. 모든 챕터가 다 아름다워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서 가슴에 꼭 끌어안고 기도드리면서 울었어요. 제발 오래오래 저희 곁에 있게 해달라고. 아마도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 김혜나 선생님 역시 발병된 지 지금 22년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치매 안 걸리셨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살아계시죠. 그건 저는 긍정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깨달은 것을 그 아픈 와중에도 글로 써서 우리 세상을 밝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울해도 긍정적인 결과를 이야기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책들에는 그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삐삐 언니는 조울의 사막을 건넜어요. 이건 한겨레 기자가 쓴 책인데요. 기자 생활을 하다가 한겨레 건물 위에 옥상에 있는데 옥상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숲을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잔디를 깔고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근데 이게 생기면 대박일 것 같댔대요. 그래서 잠을 몇 날 며칠 안 자고 자기도 직접 이렇게 숲을 조성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조증의 증상이거든요. 조증의 증상 중에는 잠이 오질 않습니다. 잠 욕구가 싹 사라져요. 이 기자가 그런 거예요. 막 너무 신나고 이 일을 하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을 되게 잘하고 되게 빨리 끝내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울이 또 깊이 빠지고 조증에서 우울증으로 갈 때 이게 점점 더 심해진 거죠. 그러면 당연히 세상을 떠나고 싶은 욕구도 생기잖아요. 그런데도 이분은 자신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고 그 순간들을 기록해서 조울증이나 이런 걸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책을 써낸 거죠. 저 역시도 지금 되게 밝아 보이고 잘 지내요. 지금도 소셜미디어 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많이 보면 되게 밝고 팔로워나 구독자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좋아하시니까 저 사람은 잘 살 거야, 되게 행복할 거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안에 우울이 있고 고독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싫었어요. 그러니 의학서적을 많이 본 거예요. 하지만 알게 됐어요.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하구나. 그게 있으니 저는 더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 전 모르겠지만 분명히 한 수백만 가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저는 그런 감정들 하나하나를 다 사랑하고 아껴주고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그래야 매력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제일 어렵지만 하면 할수록 깊이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에게 고민 상담을 털어놓게 돼요. 그게 바로 매력 있는 사람의 소양이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